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설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설 보내시고 계시죠? 올 한 해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바를 다 성취하는 원년의 해가 되기를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이렇게라도 평화로운 설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서 첫 명절을 맞았습니다. 윤석열은 별다른 일정 없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및 내란죄 1심 형사재판 대응 준비와 TV시청, 실외운동 등을 하면서 설 연휴를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그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미결 수용자인 건 마찬가지라 지금까지와 같은 3평 남짓 크기의 독방에서 수임번호 0010이 적힌 미결 수용 수용복을 입고 생활하는 등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윤석열은 연휴 기간 변호인단과 접견해 현재 탄핵심판과 1심 형사재판 대응 전략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매주 2회 진행되던 헌재 탄핵심판 변론은 이번 주 설 연휴로 한 주 쉬는데요. 따라서 다음 달 4일 5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전날 구속 기소된 윤석열은 다음 달부터 탄핵심판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는 7월 말까지 1심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미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구속 기소되면서 윤석열 변호인 측에 윤석열 변호의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차고 넘치는 증언과 증거, 거기에 물증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아무리 우겨도 내란죄 혐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헌재의 탄핵재판도 엑스맨 김용현의 등장으로 사실상 자백 아닌 자백이 되어버렸는데요. 지금으로서 윤석열 변호인 측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어거지 주장과 땡깡, 침대 축구식 시간 끌기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은 기각됐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엔 문제가 없다는 판단까지 나오면서 그 위기감은 초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의 기각보다 더 의미 있는 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과정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굉장히 고무적인 헌재의 판결 내용인데요. 국가 권력이 헌법을 침해하는 걸 막기 위한 탄핵소추는 소추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야권에 잇따른 탄핵소추가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라는 윤석열의 억지 주장이 더욱더 힘을 잃게 됐는데요. 탄핵소추는 정당한 국회의 권한이라고 헌재가 쇠기를 박은 거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안은 모두 13건인데요. 잇따른 탄핵소추는 윤석열이 꼽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여당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는데요. 하지만 헌재 판단은 단순히 이 위원장 탄핵을 4대4로 기각한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일치된 판단을 내놓은 건데요. 역대급 반전이 있었던 거죠.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어긴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 탄핵소추는 유사행위를 예방하거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장치로 봐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헌재는 특히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과 동기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확인한 겁니다. 앞서 비위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다 기각돼 업무에 복귀한 이정섭 검사 사건 때도 헌재는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검찰 반발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결국 공직자의 위헌 위법한 행위를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기능이 충분히 실현될 여지가 있다면 탄핵소추권의 남용 여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게 헌재의 일관된 입장인 겁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이 동의한 이번 결정으로 야당에 잇따른 탄핵이 비상계엄의 주요 명분이라던 윤석열 측 주장은 더욱더 힘을 잃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변호인단. 이쯤 되면 결과가 미리 예측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또 만일 헌법재판관 9명이 완전체였다면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헌재판을 심리하는데요. 곧 구인체제가 완성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의 파면의 시간이 더욱더 앞당겨질 텐데요.
하지만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은 아직도 망상에 사로잡혀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시 복귀할 거라는 허황된 꿈을 말이죠. 끝으로 외신들도 한국에서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는데요. 특히 기소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된 건 윤석열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탓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뭐래도 이제는 나라 망신이며 국격에 떡락일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빠른 국격 회복은 윤석열의 파면과 내란 수괴로서의 사형 선고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 기소한 것이 놀랄 일은 아니었지만 예상보다 빨랐다고 평가했는데요. 공수처와 검찰은 2월 초까지 기소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면서 이렇게 된 건 윤석열 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전례가 없음에 외신은 주목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윤석열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가디언은 나아가 윤석열이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을 정치적 대격변에 빠뜨렸다고 일갈했는데요. 일부 배신은 윤석열 측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부 증언을 인용해 윤석열이 정적을 표적 삼고 근거 없는 부정 선거론을 추진하려 했다며 이는 자국에서 최악의 정치적 위기만 불렀다고 진단했는데요. 일본 언론들도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기소된 과정을 재조명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윤석열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했고 법원이 구속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아 본인 진술 없이 기소된 것이라고 짚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내 언론보다 해외 언론의 평가가 더 정확해 보입니다. 아직도 기계적 중립과 양비론을 떠들어대고 있는 국내 언론들, 이게 지금 중립 양비론을 말해야 할 사안입니까? 결국 내란 수괴와 그 내란 잔당을 옹호하는 기사를 써주고 있는 셈인데요. 내란 수괴를 구속 기소하는데 무려 54일이나 걸렸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언론도 한몫한 셈인데요. 내란을 옹호하고 부역했던 언론들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법치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법의 잣대가 만인에게 공정하다라는 그 신뢰를 잃으면 법치가 존중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 똑같은 구속영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적 감시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라는 600자 결정문을 가지고 구속을 허락하지 않았던 법원이 똑같은 잣대를 현직 대통령은 지금 사실상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도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15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15자 결정문을 가지고 구속을 바로 해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이 잣대가 모든 만인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법의 잣대가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에는 그러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공화주의라는 화두를 한국 사회에 나름대로 제기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수이든 진보이든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경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을 보면 지금은 양쪽을 그러니까 둘 다 뭐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거는 초법적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가 함께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가라는 게 초점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군을 동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건 보수냐 진보냐 그다음에 양쪽에 어떤 법리적 문제가 있는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존적 문제인 이 헌법적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보수와 진보가 함께.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옛날 그 보수 공화주의였던 서울대 박세일 교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의 주류들을 보고서 얼마나 개탄하셨을까. 저는 너무나 지금 한국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어요.